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원래 약속 시간이 1시였는데 더 빨리 나오셔가지고 제가 딴 데 있어서 네, 혼자 어디서 즐겁게 보내시다 오셨다고 하네요. 오늘 또 새 책으로 오셨으니까 즐거운 이야기 많이 들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의사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 치매약 개발하시는 선생님이 LA에 강연 갔다 오셨어요. 저번 달에. 그랬는데 LA 갔는데 한 10몇 명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뭐 대구에 막 인산이래요. 그 날도 좋은데 사실 여기까지 오셔서 사실 너무 감사드리고 이왕 오셨으니까 제가 경험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좀 말씀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거 충분히 좀 물어보셔서 하나라도 좀 오늘 건져 가셔가지고 올해 마무리 잘 하셔서 내년에 좀 계획하시는 거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또 저는 이제 매년 책을 내는 계획이 있으니까 뭐 여하튼 10세 지금 제가 꼭 치킨 한번 쏘는 걸로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빈손으로 오기가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을 3권을 제가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퀴즈 내가지고 맞추시는 분 선물로.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고 할까요? 네! 이렇게 손 먼저 드시면 22년 베스트셀러 1위 2022년 베스트셀러 1위 네, 다 읽어보셨을 텐데 아무거나 막 던지세요. 네. 그 2위 2위 네, 소설 아 소설이요? 네. 불편한 편이죠. 불편한 편이죠. 축하드립니다. 엊그제 나온 책입니다. 10월 23일. 일주일 됐죠? 일주일 됐죠. 지금 출간 전부터 베스트셀러. 잠깐 이름 알려드릴까요? 앞줄 깔린 그 앞. 좋은 게 뭐냐면 요새 고민 많으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시잖아요. 5분 안에 주무실 수 있어요. 펼치면 돼요, 펼치면. 기가 막힌 책입니다. 아주 효과 제가 잠깐 드리고. 오늘 제가 같이 좀 나눠볼 이야기는, 책으로 먹고 사는 법. 작년에는 책방으로 먹고 사는 법이었는데, 제가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사람이. 책으로 먹고 사는 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지금 제가 이제 원래 책방 시작하고 지금 이제 출판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출판사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뭐 대형 출판사가 아니라 저는 책방에서 혼자 제 책상에 앉아서 제 노트북으로 혼자 기획하고 혼자 뭐 외주 사업할 거 있으면 섭외하고 전화하고 뭐 디자이너 전화하고 저자랑 편집자랑 싸우면 막 말리고 술 사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책이 뭐 지금 4권, 뭐 5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반응도 나쁘지 않고 뭐 운이 좋았던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출판 이야기를 제가 먼저 좀 드릴 건데 1인 출판하면은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내가 내고 싶은 책만 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내기 싫어.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이제 좀 전에, 엊그제 나왔던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표지 같은 거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 맘대로 하면 돼요. 그게 자기가 하는 거니까. 이게 원래는 디자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되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고, 그냥, 중동 이야기니까 화이트에 아랍어 써서 금방 갑시다. 훨씬 깔끔하게 나왔어요. 이런 거죠. 네. 일이 출판하면 이런 거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근데 또 재밌는 게 이렇게 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바꾸면 돼요. 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하는 거니까.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요즘 이따 이제 비용 이야기 말씀드릴 건데 요즘 이제 편집자 선생님 모시면 거의 한 200에서 250 줘야 돼요. 윤문도 봐주시고 편집 봐주시면 디자이너도 거의 한 200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엄청 올라가지고 그러면 그 비용만 해도 거의 500이잖아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을 써야 되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예. 알아보면은 이제 문학 전공 하셨거나 이런 분들 중에도 편집 잘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사실 그 비용도 낮추고 이렇게 해서 비용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출판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책을 올해 지금 이제 계속 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 첫 책이잖아요. 다른 출판사에서 낸 첫 책. 이거 낼 때 제가 이 책이 사실은 책을 쓰는 사람은 똑같거든요. 내 책이 대박 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세상에 대박이라는 거는 확률이 극히 미비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책이 19년에 제가 회사 그만두고 쓴 책인데 아직도 인쇄가 나와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저번 분기에 32,000원 정도 들어왔어요. 나쁘지 않죠? 제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지원차 돌아다니면서 저한테 분기마다 32,000원 주면 이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런 책이 10권 있으면 32만 원이니까. 근데 이 책은 다른 출판사에서 내서 그렇지 나머지 책은 다 제가 낸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인쇄만 받아서 그러는데 나머지 책은 돈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얘보다는 훨씬 많겠죠, 사실. 인쇄를 주고 남은 돈은 다 제가 낸 책이니까. 그래서 그 돈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내고 제가 첫 출판사에서 낸 게 이제 개화술인 거거든요. 이게 제 첫 책이자 제 첫 출판사에서 낸 책. 이거 낼 때 제가 얼마나 뿜뿜 내 첫 책, 내 출판사 혼자 미쳐가지고 찍어 뭔 천부야 이 천부 찍어 아주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이거 4세 찍었어요. 4세. 지금 저희 책방에 이 책이 가득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사실 갈아야 돼요. 근데 이제 갈기도 아까운 거지 이게.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이제 헤일이 책인데 얘는 헤일이 계신 분들 책이고 얘도 이제 무리해갖고 2세 찍었거든요. 얘도 지금 책방에 잔뜩 있어요. 굉장히 낭비 같고 그게 부질없어 보이는 짓인데 사실은 이제 재고 부담은 제가 가져가는 건 맞죠. 비용도 들었지만. 근데 이제 제 책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그 다음에 얘가 나온 거예요. 느낌이 다르죠? 제가 쓴 게 아니어서 그래요. 굉장히 두껍죠? 이게 책상에서 주무실 때 기가 막힌데 비교하기로는 짱이에요. 네, 안에 사진이 많아서 애들도 금방 봐요. 글만 안 읽으니까. 이 책을 어떻게 컨택하게 됐냐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포인트냐면 제가 작년 연말에 무슨 이제 학교 모임에 가게 됐어요. 제가 그때 모임 사회를 보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그 모임에 오신 분 중에 한국외대 아랍어과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이 소림문화재단이라는 데서 450만 원 지원금을 받아서 책을 낼 기회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 대학마다 출판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냥 초고 던져주면 책은 나와요. 근데 교수님 가만 생각해 보니까 450 내 돈도 아닌데 오늘 저 행사 사회본 후배가 출판사를 한다는데 저 친구한테 그냥 450 주고 책이나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저한테 컨택을 하신 거예요. 제 연락처도 없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비슷한 경험을 분명히 하고 계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딘가에 누군가가 컨택을 하고 기회를 줬단 말이죠. 저는 거기서 바로 잡은 거예요. 1초도 고민 안 했어요. 하시죠.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거 고민하고 비용 따지고 선생님하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러면 이게 나왔을까요? 절대 안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 고생을 많이 했죠. 이게 496쪽이에요. 정가가 32,000원이고
인쇄비만 1,000만 원이에요. 제 입장에서 혼자 출판사 하는데 제가 1,000만 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밀어붙인 거죠. 밀어붙이고 책 내고 일러스트 작가 구해가지고 요거 앞에 그림 그려주시고, 요 두바이는 그런 일러스트거든요. 나중에 두바이 놀러 가시면 한 번씩 가보실 그런데, 이 책이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 영업을 제가 이제 띈 거죠. 책이 되게 두껍고 되게 막 약간 근사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간지에 다 보내고, 여기가 이슬람 도시 14군데 이야기인데 여기에 나오는 그 대사관도 책 다 보내고 그랬는데, 광주일보에서 제일 먼저 이 책 기사를 내줬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광주일보가 제일 먼저 이 책 내고 우리나라의 모든 일간지와 미디어 통틀어서 MBC 빼고 이 책이 다 나왔어요. 네이버 이거 치면 뉴스만 한 20몇 군데 나와요. 저는 그래갖고 너무 놀란 거죠. 와, 이럴 수가 있구나. 그리고 가장 정점을 찍은 게 저거예요. 월요일날 KBS 뉴스 광장이 새벽 6시에 방송 시작하는데 6시 40분에 책 소개하거든요. 이게 나온 거예요. 뉴스 광장에 이 책이 나왔어요. 제가 KBS의 김석 기자가 이제 문화예술 담당하시는 분인데 이 책을 방송에 내준 거예요. 그 전날 이 책이 교부에서 476인가 했었는데 뉴스광장 뜨고 다음날 138위. 그 방송의 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책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언론에서 그렇게 반향을 일으켰다고 해서 책이 막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막 대박이 터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건 다른 문제인데 그래도 아예 반응이 없는 것보다는 엄청난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대형 서점이나 중독 관련돼서 이렇게 좀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제 출판사 이름을 거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떠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이 된다. 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가 기회를 주거나 어떤 뭔가가 생기면 그거를 잡으셔야 돼요. 원래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저질러 놓고 나중에 수습하다 보면 어떻게든 결과물이 생기니까 동교 교수가 번역서를 내자고 저한테 연락이 오고요. 왜냐하면 이 책이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키니까 다른 데에 내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번역서를 냅시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와서 어떻게 됐겠어요? 화합을 이뤘잖아요. 이제 본교 다 냈으니까 이게 화합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정말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걸 해서 지금 다 친해졌어요. 다 친해졌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은 특히나 8월 23일에 나왔는데 그 주에 대통령 사우디 갔잖아요. 사우디 갔다 카타르 갔다 왔잖아요. 여기 걸프라는 게 거기 사우디 카타르 거기 6개국 이야기거든요. 제가 그 타이밍 정말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때마침 뭐 전쟁 나면 안 되지만 중동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좀 시끄러워가지고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초반전부터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고 교보에서 66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26위인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찍었는데 지금 한 300부 정도 남은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 출판이라고 해도 이렇게 기회 잡아서 뭔가를 하면 분명히 뭔가 이렇게 길은 열린다. 그래서 아까 우리 먼저 오신 선생님하고 잠깐 말씀 나누는데 제가 아까 이 책을 도서 대사관에 다 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주한 외국 대사님이죠. 근데 사우디 대사님이 사드 알 사미안이라는 대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책을 되게 흥미롭게 보신 거예요. 야, 어떻게 한국 사람이 사우디 이야기를 책으로 낼 수가 있냐. 그래갖고 고맙다고 대사관에 초청을 해줬어요. 저자랑 출판사 대표랑.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우디 대사관을 가서 아살람 알라이쿰도 한번 하고 인사도 드리고 사진 찍어서 막 자랑하고
그런 인연이 계속 이렇게 생기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중동 관련돼서 아마 언론이나 뭐 미디어나 학회나 여튼 거기서는 그 저 혼자 하는 출판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왜냐하면 아주 굵직굵직한 책을 2권이나면, 그리고 외대 교수들의 책을 내는 어떤 약간 이런 출판사의 이미지 그런 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출판은 그 관심 있으시면 꼭 이렇게 내가 할 수 있겠냐?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말씀대로 해보세요. 27,000원밖에 안 들어요. 그냥 구청 가서 신청하시고 거기서 바로 줘요. 네, 이렇게 줘요. 출판사 이름 지어서 가셔가지고 우선 본인 책부터 한번 내보시고, 그 뭐 여튼 또 하게 되면 주변에 분명히 누군가가 책을 같이 내보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책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먼저 오신 선생님이랑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책을 내실 때, 첫 번째, 책이 꼭 예전처럼 두꺼워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책이 두꺼울 필요 없어요. 대신에 이제 너무 얇으면 안 되겠죠. 시집도 아니고 너무 얇으면 안 되고, 이게 사실은 제가 초보가 너무 분량이 작아가지고, 편집자 선생님이 이제 좀 많이 쓰라고 한 책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백인데, 책이 얇으면은 양장을 치는 겁니다. 얘가 양장이잖아요. 네. 비싼데 양장을 하면 두꺼워 보여요. 그리고 고급져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리는 거죠. 가리는 건데 사실은 그래도 책 내용이 그래도 이제 있어야죠. 그래야 보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책이 8월 27일? 그러니까 지금 한 몇 달 됐죠? 8, 9, 10, 3개월? 근데 얘는 지금 이제 70부 남았습니다. 1000부 거의 다 팔았습니다. 조만간 중세를 찍지 않을까? 여튼 10세를 찍어야 제가 치킨을 사야 되니까 좀 주변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 10세 찍으면 그날 제가 배우 내려올게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본인이 글을 내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나 본인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되게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야, 내 글 누가 읽냐? 근데 그걸 진짜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자기 글은 읽는 사람이 평가하는 거지 본인이 평가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고 싶으면 여튼 우선은 원고를 많이 쓰셔가지고 차곡차곡 모아서 그걸 낼 준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글은 전문 편집자가 다 봐주셔야 돼요. 안 보고 나갈 수는 없어요. 네. 그럼 거의 여기 자녀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애들이 쓰는 거랑 비슷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책은 정연호부 도시처럼 400페이지가 넘거나 제 책처럼 뭐 206페이지밖에 안 되거나, 여튼 그 책 속에 그 책을 읽고 한 문장만 자기 머리에 남잖아요. 그러면 그 독자는 그 책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게 됩니다. 이 책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 두꺼운 책을 알겠어요? 이거 비고 자기나 하지? 한 문장만 나오면 돼요. 한 문장. 그러면 그 책은 책을 쓴 저자와 그 책은 굉장히 자기 인생에 큰 의미를 갖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왜 계속 출간 이야기를 강조를 하냐면, 자기 책을 내거나 출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콘텐츠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 콘텐츠는 뭐냐면, 요즘에 이제 물론 영상 콘텐츠가 많긴 하지만 이게 책도 콘텐츠잖아요. 막말로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순방 나갔는데 왼손에 이 책을 들고 있었다. 예를 들면 그럴 일은 없겠죠.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여기 없었겠지. 동남아 가 누워있지 않겠어요? 물론 여긴 들렸다 가는 걸로 쳐요. 여기 들렸다가 동남아를 갔겠죠. 그렇게 컨텐츠는 터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책이 대박난 게 많아요, 사실. 아몬드도 그랬고, 예.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누구 BTS 누가 봤다더라, 들고 있었다, 이런 거 한마디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콘텐츠는 반드시 생산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어디지? 삼성전자라고 쳐봐요. 우리 남편이 삼성전자다. 지금 상무님이야. 뭐 연봉이 한 3억대. 아이 좋지. 얼마나 좋아. 든든하고. 근데 삼성전자 임원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소비하는 사람이에요? 남일 해주고 소비하는 사람이잖아요. 돈 받아서 쓰잖아. 근데 그분이 퇴직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면 자기 콘텐츠가 없잖아요. 남일 해줄 때까지가 끝입니다. 끝. 본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힘들죠. 처음에 어떻게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뭐 유튜브로 월 막 1000만원씩 번다는 친구가 처음에 조회수가 100만이었겠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0이었을 거라고요. 분명히 0이었을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쌓인 거지. 책도 그렇다고. 책은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한 권 낼 때는 관심이 0.5라고 하고 두 권 낼 때는 0.7이라고 하는데 이게 책이 권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갈수록 앞책도 같이 가요. 지금 개화술이 다시 나갑니다. 이게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이 책은 중동책이고 얘는 제가 술 먹고 사고 친 책인데 아무 연관이 없는데 얘가 따라 나간다니까. 그래서 아침 9시에 대형 서점에서 발주가 와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말로 다 내 건데 문자 막 들어와요. 이렇게 와요. 예스, 발주, 내역 해갖고 뭐 동국정 없이 책방으로 먹고 사는 거, 대구 두부, 뭐 어떻게 오지? 대구 파주 이렇게 오는구나. 교보는 인터넷하고 저기 물류는 지금 오프라인 매장으로 나가는 거고 인터넷은 인터넷 주는 거. 예스, 뭐 걸프의 순간, 내부 이렇게 하면 진짜 기분 좋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침마다 계속 내보내면 다 내 돈이잖아요. 다음 달에 다 결제 들어오는데 아주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이 계속 쌓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출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심 있으시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진짜로 재밌어요. 그래서 쌓이면 진짜 자기의 콘텐츠가 기가 막히게 연결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러고 있고 저는 이 책 이후에 지금 다음 책이 뭐가 있냐면 와인책. 제 술 좋아해요. 그거는 이게 와인책 어때요? 그래서 그냥 하자고 그랬어요. 와인이라고 듣자마자 해요. 그 권은정 선생님이라고 한겨레 와인 칼럼 쓰시는 선생님이에요. 나름 와인 쪽에 그래도 뭐 좀 방구 좀 끼시는 분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겨레에서 칼럼을 썼잖아요. 매달 네이버에 권은중 한겨레 치면 칼럼 쫙 뜹니다. 한겨레에 그 칼럼을 책을 내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요새 일간지가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요새 종이신문을 잘 안 보니까. 그래서 한겨레에서 저기를 당한 거예요. 우리가 못 내. 지금 비용도 없고, 그리고 우리 술책 못 낼 거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붕 떠버렸잖아요. 자기 이거 와인책 내고 싶었는데. 그래갖고 저한테 온 거예요. 왜냐면 그 경향신문에서 그 후마니타스 연구소에서 인문학 강의할 때 거기서 와인 먹다가 서로 얼굴을 뵀거든요. 제가 출판사 하는 걸 알고 연락을 역으로 저한테 주신 거죠. 와인 책이 있는데 한번 내보실 수 있겠냐 합시다. 그래서 지금 초고 쓰고 계십니다. 초고를 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계속 칼럼을 썼었으니까. 칼럼 원고에 그래서 10월 4일쯤 그래서 제목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니까 그 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와인 이야기가 잘못하면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이게 뭐 바디가드 어떻고 뭐 떨고 뭐 탄닌 막 이러면은 제가 볼 때도 누가 이렇겠어요. 안 그래도 떨는지 다 아는데.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가냐면 우리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그 소위 뭐 MZ 세대라고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 편의점 많이 가서 뭐 사 먹잖아요. 제일 많이 먹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참치마요. 참치마요, 삼각김밥.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컨셉을 뭘로 잡았냐면 참치마요와 어울리는 와인은 무엇인가.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매치해서 먹으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와인은 그 뭐라 그러죠? 마리아주라고 하나요? 먹는 것과 와인을 매치시키는 거. 그래갖고 제가 이제 앉아갖고 제목을 그럼 뭘로 하면 좋을까 해갖고 뭐 낙서를 막 하다가 기가 막히게 떠오른 거예요. 와인은 참치마요. 괜찮잖아요? 요게 그 묘한
뭐야, 이거 잘못 써온 거? 참지 마요. 잘못 쓴 건가? 뭔 말이지?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거의 이걸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1인 출판사 하면 좋은 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잖아요. 지금 다 좋아하세요. 편집 선생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권 선생님도, 와, 어떻게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첫 꼭지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이 와인은 참치마요고, 챕터 1번이 와인 참치마요와 어울리는 와인은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재미있겠죠? 12월 4일날 나오니까 좀 사주시고. 이게 또 왜 12월 4일인지 아세요? 연말에 와인 관련된 선물이 굉장히 많이 나간다고 그래갖고 제가 12월 4일 잡은 거예요. 내년 초로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12월 4일로 잡은 거고, 그 책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제 책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이 책이 계속 나오는 이런 거를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동기부여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책이 하나가 대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이제 굉장히 스토리가 재미있는 게 14살짜리예요, 작가가. 백은별이라고 중2. 이 친구가 자기 친구가 자살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어른들도 이런 내용을 알아야겠다고 지가 소설을 쓴 거예요. 14살짜리가. 제목이 시한부인데 얘가 쓴 책을 어떻게 뭐 세상에 내보내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와디즈에 펀딩을 올렸어요. 저번 주 금요일 오픈됐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중2가 쓴 책인데 와디즈 펀딩 금액을 100만 원으로 잡아보니까 지금 1000%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펀딩에서 이슈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는 조금 뭐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그 중2니까 얼마나 애기가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보정 잘 해가지고 사진을 기가 막히게 찍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반응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튼 이 친구 책도 낼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한번 해볼 수 있겠냐. 근데 제가 처음에 굉장히 좀 저기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막 정말 그래도 제가 내는 콘텐츠만큼은 우울한 거를 별로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목도 시한부고 내용도 그 애기들 저기 자살하는 내용이라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 말까? 근데 하기로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펀딩하면 펀딩 돈이 들어오잖아요. 제 돈이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펀딩만 거의 1000만 원 넘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돈으로 그냥 책 내면 되니까 저는 이제 책만 열심히 홍보해주고, 그리고 이제 은별 양이라고 해야 되나? 여튼 우리 백 작가님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인 게 무슨 마케팅 뭐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아주 비상한 마케팅 기획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은별 양이 펀딩을 하기도 전에 유퀴즈 작가님을 섭외했어요. 펀딩이 터지면 유퀴즈에 우리 딸을 내보내달라고.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나오면 아무튼 책은 대박 났고. 그러면은 제 책이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뭐로도 터지면 그건 다 제 돈이니까. 여튼 곧 치킨을 제가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출판 관련돼서는 꼭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2권 지금 준비되어 있고, 이제 내년 초에 나올 책이 학교폭력 관련돼서 학폭 전문위원 제주도하고 세종시에서 했던 변호사가 지금 그분은 이제 지금 절반 정도 썼고요. 내년 1월쯤 나오는데, 학폭책은 좋은 게 뉴스에서 이슈가 될 때마다 책이 나간다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슈가 터지면 그 책을 사람들이 검색하게 되기 때문에 나가고, 아까 요 정보정보 도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 지은이가 김수환 교수님이라고 요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니까 패널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요새 방송만 틀면 이 교수님 나와요.
저녁 방송. 저번에 그래갖고 TV에 교수님이 나와서 제가 그 동영상 찍어서 보내드렸거든요. 선생님 방송 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3번째 방송이고 이제 KBS로 이동하신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그리고 방송 나오시나요? 그럼 다음날 9시에 이 책이 나갑니다. 이게 누군가를 검색해서 이 선생님 책을 쓰셨구나 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튼 출판은 물고 물려서 어떻게든 뭔가가 계속 결과물이 나오니까 출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꼭 스케줄을 잡으셔갖고 궁금한 거는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뭐 돈 달라 이런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용 이야기 이제 조금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그 돈을 넣고 그 돈 넣은 것보다 더 버는 게 사실 비즈니스잖아요. 모든 사업은 제가 똑같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편집은 기본 200에서 250 드는 게 거의 요즘 룰이에요.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편집 디자인만 거의 지금 500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출판사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쓴 글이 아니고 이제 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작가고 우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편집자 선생님이다. 이러면은 이분이 저는 늦은 가을 위드 모데스티를 찾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초안을 쓰셨어요. 근데 편집자 선생님이 봤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늦은 가을 저는 위드 모데스티를 점점점. 그럼 이분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요. 이거는 글 쓰신 분이나 일반인이나 똑같아요. 누가 자기 글을 손대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싸우죠. 술 먹으면 막 목살 잡고 난리 이제 출판사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잘 다독여야지. 뭐, 이러면서 술 먹이고 밥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해서 잘해야 돼. 대부분 싸웁니다. 무슨 이야기 드리는 거냐면, 자기가 출판사를 하고 여튼 뭔가를 운영을 할 때는 출판 기획자가, 야, 이거는 이렇게 써야지. 요게 자기 그 소임이 아니에요. 중재하고, 기획하고, 결국은 이 책을 어떻게 많이 팔 것인가라는 큰 그림을 이렇게 잡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잘 다독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쇄 비용이 이제 대략 요 책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206쪽이고 그 본문은 사진 안 들어가면은 그 2도라고 합니다. 2도가 뭐냐면 그 글씨는 다 검정으로 들어가고 그 목차 같은데 잠깐 이렇게 색 들어가는 걸 2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표지는 당연히 칼라로 해야겠죠. 표지까지 흑백이면 완전히 이제 뭐 옛날 신문 보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인쇄비가 거의 한 250에서 3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편집, 디자인, 인쇄 그럼 지금 거의 얼마입니까? 750 가까이 되죠. 이게 만만한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이제 물론 1000부 기준입니다. 1000부. 500부 찍으면 그거보다는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책을 내고 싶고 이걸 기획해갖고 한번 세상에 내보내고 싶다고 하면 내가 어디서 비용을 줄이고 얼마만큼의 이 책을 팔 수 있을까를 분명히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책을 그냥 내가 한번 내보겠다. 그러면 1000부 찍을 필요 없잖아요. 1000부 찍을 필요 없어요, 진짜. 요새 1000부 팔리는 책도 많잖아요. 500부만 찍어도 돼요. 500부만 찍고 지인들 우선은 단톡방에 야,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책 썼으니까 재빨리 사.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첫 책은 다 사줘요. 진짜 안 사주면은 그냥 저기 그 차단하세요. 차단. 그 친구도 아니지. 첫 책인데. 첫 책은 30%가 지인이 사줍니다. 네. 30% 안 되면 본인은 되돌아 보셔야 돼요. 아씨, 내가 어떻게 사는 거야 이렇게. 뭐 꼭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첫 책은 거의 사줍니다. 지인이. 어떤 가족, 지인, 친척 다 해가지고 그러면 500부는 거의 팔 수 있어요. 진짜. 그러면 좀 재미있겠죠? 그리고 대형 서점 나가는 거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뭘 봐야 되냐면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문이 들어오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일반 독자가 이 책을 보고 이거 뭐야 이러면서 주문을 넣는다. 그러면 그때 500부 더 찍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고 남들한테는 2세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야 2세고 몇 권이야? 그럼 그거 말 말씀 안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일반이니까 홍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본인 인스타도 뭐 사실 뭐 몇백 명 있으면 많고 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뭐 릴리즈라든지 이런 거 서비스 해주는 업체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봉투값하고 보도자료 주면은 그 친구들이 그 우리나라의 책 관련된 모든 언론, 유튜버, 뭐 인스타, 뭐 어쩌고 인플루언서 쪽 다 보내줍니다. 다 보내주는데 보내만 줍니다. 예, 안 나올 확률이 거의 95%. 예. 내 책이 뭔데 걔들이 내보내주겠어요. 예. 그 우리 여기 계신 여자 선생님들 잘 아시는 그 김미경 그 유명하신 선생님 유튜브에 책 홍보시키면 1,000만 원, 1,500 줘야 돼요. 예, 굉장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영향력이 있겠지. 왜냐면 그분의 팔로워들이나 이런 팬들이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따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제가 해보니까 실익보다 비용이 많아요.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브랜드가 없으니까. 내가 더 유명해지면 사실은 비용보다 결과물이 많을 수 있는데 전화 선생님들이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비용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은 웬만하면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예, 대부분 안 나옵니다. 그래도 저는 보내긴 해요. 저기다가 언론사는 보내요. 예, 왜냐하면 그 기자가 그래도 책이라도 갖고 있든가 방송국에 책을 보내면 책을 버리는 게 아니고 방송 도서관에 꽂아놓거든요. 근데 방송 도서관에 책을 꽂아놓으면 프로그램을 하는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이 아이디어를 어디 썼냐면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면서 찾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 걸릴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내고, 대부분, 아까 제가 이제 뭐 계속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우리 선생님이 작가분이고, 우리 선생님이 편집자시면, 책은 사실은 쓴 사람이 영업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출판사 책도 안 팔고, 뭐 하는 거야? 뭐 내 책이 얼마나 훌륭한 책인데 안 팔려. 작가가 80% 영업하고, 출판사가 한 20% 영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쓰고 제가 내니까 뭐 제가 100% 해야겠죠?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예. 왜냐면 파는 만큼 내 돈이니까. 그래서 쓰시면 꼭 자기가 홍보를 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내 책이 진짜 나왔어. 세상에 나와서 책 나오면은 이제 교보 이런 데 책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교보도 자기가 직접 가서 내 책이 에세이다. 그러면은 그 교보는 매장마다 그 섹션 매니저가 다 따로 있거든요. 에세이 담당이 있고, 뭐 사회 일반 담당 있고, 역사 담당 있고, 그러면은 꼭 찾아가서 매니저가 누구시냐, 담당자가 누구시냐 인사드리고, 제가 이번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오늘 좀 바쁜 것 같아도 계속 붙잡고, 책 보여주고, 조금 잘 보이는 대로 해주고, 대부분 해줍니다. 가서 마음을 안 걸어서 그렇지. 대부분 빼줘요. 좋은 경우 빼줘요. 그리고 요즘은 시간을 한 일주일 정도 시간 내내 빼주거든요. 그리고 반응 없으면 바로 서가로 갑니다. 굉장히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책이 원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주일 뒤에 갔는데 책이 서가로 들어가 있어.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기 대형 서점 가셔갖고 서가 책 보시나요? 서가 어디냐면 벽에 꽂혀있는 거예요. 벽에 꽂혀있는 책을 볼 리가 없잖아요. 그 앞에 매대 평대에 깔린 게 얼만데. 그러면 그때도 또 우리 그 고생하시는 매니저님을 찾아가지고 좀 불쌍한 표정도 짓고 하면서 죄송한데 책이 안 팔려서 평대를 좀 빼주시죠. 대부분 빼줍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대부분 빼줍니다. 그 사람들이 뭐 돈 들일 거 아닌데 안 해주겠어요? 대신에 이제 뭐 바카스라도 하나 조용히 지어주고 뭐 이런 건 하셔야겠죠. 여튼 본인이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내 책이 왜 안 팔리지는 사실은 요즘 거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주 유명한 작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너무 진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퀴즈를 하나 해서 책선도를 썰렁한 개그 하나 할까요? 닭, 꺾여 닭한테 옷을 너무 타이트하게 입히면 네. 제가 답을 말씀드려야 되나? 재미없다고 한번 웃고 갔습니다. 쌤, 그거 32,000원짜리 책입니다.
근데 여튼 책을 혼자 하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좀 비슷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모임 하시거나 좀 친한 분들이나 커피도 자주 마시는 분들이랑 같이 한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다섯 선생님이 좀 친해. 서로 자주 커피도 마시고 주말에 한 번씩 이렇게 뭐 돼지 삼겹살도 좀 구워 먹고 한다. 그러면은 대표로 이 선생님이 출판사를 내는 거예요. 대신에 이름을 같이 의논해서 하고 명의는 상관없어요. 27,000원 드니까 내고 책을 꼭지를 나누는 거죠. 하나 주제 잡아갖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대구니까 뭐 대구 아줌마들의 반란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해갖고 자기 꼭지는 자기가 쓰는 거죠. A4지 20장씩 그렇게 하고 하면은 책 한 권 나오잖아요. 이거는 팔리고 안 팔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컨텐츠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하면 책에 이제 저자가 등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대형 서점에 자기 이름 치잖아요. 그럼 작가 프로필에 떠요. 그게 굉장히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이름을 진짜 왜 술단이라고 했는지 아직도 후회하고 있는데, 왜냐면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쌍시오 쌍비긋이거든요. 술단이라고 네이버에 치잖아요? 그러면은 S24, 교보, 뭐 알라딘 여기에 전부 작가 프로파일이 쫙 뜹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어디 가서 처음 뵙는 분들한테 인사하면 명함 잘 드리지 않아요. 네이버에 쳐서 그냥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안심하세요. 아, 작가님이세요? 막 이래요. 그럼 되게 신뢰감이 갈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저 롯데제가 다닐 때는 명함 주잖아요? 그러면은, 아, 제가요? 뭐 요 정도? 근데 그때는 사실 남의 일 할 때지만, 지금 이제 제 거 하니까. 뭐, 돈이야, 뭐, 어떻게든 뭐 되는 거지만, 여튼 그 자기 브랜드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책방 이야기를 이제, 출판 이야기를 했고, 책방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책방으로 시작을 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여튼 책방 있죠? 헤일의 책방 하고 있죠? 거기서 출판사 하죠? 그리고 저번 주부터 이제 유튜브도 합니다. 요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마포 FM 공동체 라디오라고 저번 주부터 라디오 MC가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 원래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책방에서 그 파주 도서관에 납품도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책방 잔치하면은 그 제 책 들고 나가서 책 팔고.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옛날에 롯데제가 과장으로 은퇴할 때 연봉이 한 6천? 그래서 세금 떼고 매월 한 350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대부분 제가 회사 그만둘 때 지인들이 그랬어요. 야, 니씨 뭐 먹고 살라고 그러냐? 그 돈 네가 어디 가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방이 거의 한 180? 매출 기준이에요, 매출. 180. 그 다음에 출판사 해서 지금 책 나오면 정연호 도시 나오고 다음 달에 제가 한 600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걸프의 순간 아직 정산 안 됐는데 아마 400, 500 정도 됩니다. 그럼 벌써 한 600 되잖아요. 책방하고 출판. 그 다음에 유튜브는 뭐 아직 수익이 들어올 때는 안 됐지만 여튼 이거는 뭐 이따 24년 목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릴 건데 컨텐츠는 이거 지금 제가 공폰으로 제 녹음하는 거예요. 제 유튜브 올리려고. 이게 편집 기술이 있겠어요?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요거 지금 켜졌나 안 켜졌나는 잘 몰라요. 왜 하느냐? 전 무조건 올려요. 무조건 올려요. 매주 일요일날 무조건 올립니다. 근데 지금 컨텐츠는 다 뭐냐면 라디오 방송에서 영상 녹화한 거예요. 57분짜리. 아무도 안 보겠죠? 그렇잖아요. 누가 57분짜리 영상을 봐. 지금 1분도 안 보는데. 근데 무조건 올립니다. 지금 영상 하나밖에 없어요. 영상 하나밖에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든지 첫 컨텐츠는 지인들한테 다 강요. 야, 씨, 무조건 봐. 뭐, 보겠어요? 친구들이라도 57분짜리를? 자기애도 잘 그렇게 보기 힘든데? 그런데 조회수가 지금 얼마지? 149회? 구독자 24명. 영상 하나.
괜찮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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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하나 57분짜리. 검색해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튼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이게 라디오 방송이 매주 1회예요. 그리고 제목이 세상에 이런 일, 직업. 그래서 매주 직업, 어떤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모시고 저랑 노는 거예요. 인터뷰 형식. 첫 번째 나오신 분이 그 대한민국 1호 캐리그라피스트 이상현 선생님. 영화 타짜 쓰신 분. 해를 품은 달 이거 쓰신 선생님. 캘리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 모셨고, 두 번째는 그 동네 책방, 우리나라 동네 책방 중에 매출이 가장 큰 연간 1억이 넘는 동네 책방 하시는 분이 있어요. 꿈꾸는 별책방이라고 광명에서 그 이한별 대표님 두 번째 게스트. 그건 이미 녹화 다 했어요. 일요일에 올라올 거예요. 세 번째는 양주에서 그 커피 로스팅 하시는 대표님. 그것도 녹화를 했고. 그리고 네 번째가 누구지? 이번 주 이제 집에 올라가서 월요일날 녹화하실 분, 뮤지컬 배우, 박무진 배우, 지킬의 나이도 나오시고. 저는 이게 콘텐츠가 쌓이잖아요. 그럼 뭐를 바라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으면 제가 볼 때 배우 쪽일 것 같긴 해요. 박무진 배우가 갑자기 어디 캐스팅 돼가지고 나가는데 그게 방송이 대박이 났어요. 그렇잖아요. 빵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튜브까지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무조건 걸리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박무진 배우 제 유튜브가 뜨면은 그 전에 찍은 영상들도 같이 다 따라갑니다. 제가 보는 이게 57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5분이고 5초고 상관없어요. 컨텐츠가 쌓여 있으면은 어디서 한번 걸리면은 이제 무조건 그 컨텐츠가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저번 주에 시작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구독자가 500명이고 시청 시간이 3,000시간이 돼야 그때부터 수익이 시작되는 기준이래요.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유튜브를 다 시작만 하고 안 하시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해보고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매주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저도 해보니까 이게 사람 할 짓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라디오 방송을 매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래서 물론 중요한 거는 이거는 유튜브가 아까 제가 출판 이야기 말씀드렸죠. 책방을 하셔도 비슷해요. 자영업을 하셔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냐면 옆에 지인들은 항상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아씨, 지금 유튜브가 되냐? 얼마나 많은데 다 똑같이 말한다니까. 야, 영상 57분 이미 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뭐 편집도 안 해가지고 이게 되겠냐. 똑같이 말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튼 계속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그렇다면 이제 막 말이 안 되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를 계속 하는 거. 그래서 콘텐츠를 계속 쌓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이 10월 29일이니까 조만간 개인의 시간을 좀 쪼개서 내셔가지고 조용한 카페로 혼자 가셔서 올해를 좀 정리를 1월부터 요새 핸드폰으로 스케줄 다 정리하시잖아요. 1월부터 쭉 보면은 이제 막 주마등처럼 뭐가 지나가겠죠? 막 이때 대출 이자를 못 냈는데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리를 쫙 하시고 그러면은 제가 주로 이제 쓰는 방법인데 그러면 큰 흐름들이 몇 개가 빠져요. 올해 지나온 것 중에 뭔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집안의 일이나 아무튼 나 개인적으로 일이나 완전 힘들었거나 뭐 괜찮았거나 뭐 아주 기뻤던 일이나 이런 굵직굵직한 일을 뽑아놓은 다음에 내년에 무엇을 해서 어떻게 뭔가를 수익화를 시킬지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무엇을 할지만 잡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내년에 그러면 뭘 해봐야겠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어릴 때부터 하던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돈도 필요한 때니까 얘를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를 계획을 잡으시고 그걸 꼭 메모를 하셔야 돼요. 내년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걸 어떻게 수익화를 시킬지. 뭐 그렇다고 뭐 2월에 대구은행을 털어서 2천만 원을 가져와야 되고 이렇게는 안 되겠죠. 그거는 좀 무리고 여튼 그래서 어떤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누군가가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잡으면 거기서 어떤 조그만 게 파생되고 이게 분명히 미래에 어떤 일에 그 연관이 된다는 게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도를 좀 먼저 해보신 다음에 계획을 좀 밀어붙이시고 힘드실 때 이제 술 한 잔씩 하시고 물론 거의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그렇게 한 잔씩 하시면은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내년에 뭐 할 거냐?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라디오 매주 하니까 유튜브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은 내년 말에 영상이 50편이 넘어요. 매주 한 편씩이니까. 그래서 제 내년 1번 목표는 유튜브로 월 10만 원. 나쁘지 않죠? 아까 그 제 첫 책 아직도 인쇄 나온다고 했잖아요. 분기에 32,000원. 요 유튜브로 10만 원 나오면 벌써 저는 지금 13만 2천 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판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학폭 1월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여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혹시 누가 이제 여행 관련된 게 좀 하자고 하면은 그런 거 좀 나쁠 것 같죠. 요새 또 엄청 외국 많이 다니시긴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 방송하면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실은 라디오만 녹화로 나가지 인스타는 라방 틀고 영상을 녹화해놓고 앞뒤만 잘라서 유튜브로 올리기 때문에 거의 생방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실수하거나 뭐 음악 잘못 나간 것만 자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해보니까 이게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사람이랑 이렇게 떠들고 노는 게 저한테 너무 잘 맞는지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50이 돼서 안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실수해도 실수해도 되죠. 내 건데, 내 방송인데 뭐 어때요? 듣는 사람이, 야, 저 무슨 방송을 저렇게 하냐. 뭔 상관이에요, 내 방송인데. 그렇게 한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도 되게 재밌어. 저도 재밌고. 이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재밌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라디오 방송을 어떻게 수익화를 시킬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가 마포예요. 서울 마포구. 홍대에 있는데, 라디오 방송이 마포구만 나가요. 굉장히 신기하죠. FM인데 마포구만 나가요. 서강대교 들어서면 들리고 성산대교 넘어가면 라디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방송국에 전화 와요. 해적 방송이냐고. 이렇게 강변 건너 타고 가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라디오 주파수 이렇게 검색하다가 서강대교 지나면 이게 걸리는 거야. 근데 전문 MC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저같이 막 사투리 섞여있고 막 이런 사람 방송하는데 성산대교 지나니까 끊겨. 그러면 이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튼 그런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이게 이제 나름 그래도 이 방송을 누군가가 듣거나 이게 재밌네? 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뮤지컬 배우도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건축사도 지금 계획돼 있고 여튼 막 여러 명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나오고 싶으시면 무조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하는 건데 라디오 나오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네, 유튜브 박무진 배우 때문에 같이 뜰 수 있습니다. 저 진짜 지금 분명히 기회 드렸어요. 네, 손 들면 나오시면 돼요. 대신에 마포로는 오셔야 돼요. 거기 스튜디오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 오시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방송이 약간 그래도 좀 듣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되는 게 뭐예요? 미디어의 구독자, 청취자, 시청자 이런 거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파워니까. 그러면은 광고가 없잖아요, 광고가.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래서 라디오가 조금 커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포구에 고깃집 가서 사장님한테, 나 여기 마포구 라디오 MC다. 방송국에서 식당 한번 떼어줄 테니까, 점심 식사 쿠폰 10장만 줘봐. 이렇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듣는 분들한테 나눠주고, 혹시 누구지? 결식 아동들이 있으면은 애들도 좀 나눠주고, 네 저기 가서 밥 먹어. 아저씨가 다 이야기해놨어.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라디오 방송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마포에 나중에 떡볶이집 할머니도 모시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미용실 15년 하신 분, 이런 분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보다 말도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모셔서 좀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표는, 이건 원래 제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건데 아직도 못한 게 뭐냐면, 매월 제철 음식과 가장 좋은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제철 음식 먹기가 쉽지 않아요.
먹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뭐 인터넷에 주문하면 될 것 같지만 이게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계신 그 자손이 많으신 분이 그렇게 쉽사리 이렇게 뭘 하자고 잘 안 하더라고. 그냥 맨날 말하는데, 근데 이거는 내년에 되도록이면은 현지를 가서 무조건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해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제가 파주 헤이리에 있잖아요. 파주 헤이리에 국립민속박물관이 생겼어요. 그 원래 본 민속박물관은 저기 안국동에 있거든요. 청와대 바로 앞에. 그 국립민속박물관이 딱 생겼길래 제가 그 전통문화 해설사 그거 과정을 신청했어요. 그 3개월 코스거든요. 3개월 다 하면 그걸 줘요. 전통문화 해설사 저기 자격증, 수료증 같은 거. 그럼 이제 그거 들고 헤이리 민속박물관 가서 나 이거 땄으니까 여기 사람들 오면 내 이거 문화 해설사 좀 하게 해줘. 그래서 이제 알바 비슷하게. 그러면은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집 앞이니까 하고, 그리고 또 헤이리 또 뭐 연결할 거 있으면, 그래도 제가 헤이리에 지금 4년 차니까 요즘 코로나 풀린 지 한참 돼서 이제 헤이리에 막 관광버스 들어오거든요. 외국인들이 막 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런 거 좀 하면서 내년에는 그렇게 저는 이제 4가지 정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내년 계획 어떻게 이렇게 좀 잘 잡으셔서 좋은 일 있으면 저한테 뭐 쿠폰도 좀 보내주시고, 여튼 이게 제가 말한 일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사실. 실제로 제가 지금 말은 쉽게 하지만 저도 굉장히 귀찮을 때가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헤이리에서 합천까지 나가려면 매일 버스 타고 1시간 나가야 돼요. 거기서 민속박물관 가려면 거기서 또 1시간 지하철 타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귀찮아도 가만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누워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버스에서 좀 자면 어때? 그거 가서 듣는데 제가 사실 공부도 못했지만 역사 이런 거에 진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서 이런 수업을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조선 왕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다 그 정도만 알잖아요. 뭐 태종, 태세, 군단도 그 정도 알잖아요. 제가 처음 알았어. 종묘 제례에 우리 옛날 조선 왕들 모시잖아요. 조선 왕이 총 몇 부인지는 아직 이제 다 까먹었지만 종묘 제례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왕들이 모셔져 있다는 거를 수업 들으면서 처음 안 거죠.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왕이 아빠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이러지가 않잖아요. 뭐 삼촌이 됐다가 뭐 아들이 죽어버리고 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가 없어요. 사도세자 아들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아빠가 뒤주에서 죽었으니까. 근데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제 대빵이니까 돌아가신 사도세자를 절로 올리는 거지. 그래야 자기도 저기가 정당성이 사니까. 그러니까 종묘 거기에 모셔진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태종 태세보다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이제 나이 50대에서 한 거예요. 한국 사람. 근데 그런 게 이제 나이 들어서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왕의 이게 그러니까 원래 본처, 그러니까 왕비 말고 뭐 밑에 어쩌고 막 이런데 막 이런 이야기가 재밌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같이 해볼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회사에서 우리 사장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제 아까 롯데제가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빼빼로만 한 20억씩 팔았거든요. 진짜로 한 달에 한 20억씩 팔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실적이 안 되면 맨날 뭐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사장님이 맨날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안 되는 이유는 수백만 가지고 넘어. 근데 네가 그 매출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항상 이러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때는 저는 이제 너무 듣기 싫은 말이었는데, 이게 제 걸 하니까 다 제 거잖아요. 제 걸 하니까 이게 너무 와닿는 거야. 내가 이거를 안 할 이유는 진짜 많아요. 졸리고 뭐 피곤하고 어제 술 많이 먹었고 뭐 친구 만나러 가야 되고 안 되는 이유는 진짜 많은데, 얘를 해야 될 이유는 진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면 내 콘텐츠가 남고, 내가 지금 어딜 가면 누굴 미팅을 하면 책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오늘 문화해설사 수업을 가면 연말에 수료증을 받을 수가 있고, 요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혼자 책방하고 출판사하고 라디오 방송하고 막 이러니까 사실 생각보다 바쁠 거 아닙니까? 스케줄이 꽉 차요. 그리고
생각보다 매주 일에 게스트 모시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래서 사실 조금 후회는 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마당발이라고 해도 매주 일에 어떻게 사람들을 모셔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누가 전화 온 거예요. 야, 술단 금요일날 소주 먹을래? 그럼 이제 저는 우선 얘를 봐야 돼요. 뭐 라디오 녹화가 있는지 아니면 어디 착방 잔치를 가야 되는지 내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바쁘면은 걔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소주 먹지 않는데 튕겨? 근데 그 나중에 친구들이랑 전화해보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미안해 어떻게 나 그날 뭐 일이 있는데 뭐 이러면은 바쁜 게 좋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바쁜 게 좋다니까요. 저 주말에 이 대구 간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굉장히 뭐합니다. 야, 무슨 대구까지 가? 뭐 한다고? 거기 사람들이 있어? 막 이러면. KTX 타고 오는 내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여기 계신 선생님도 만날 생각하면 좋고, 또 작년에도 한 뵀으니까, 우리 물론 이제 우리 정 선생님이 또 이렇게 모셔주니까 내려오긴 한 거지만, 와서 제 이야기 떠들고 가고, 또 선생님들이랑 인연 맺고, 우리 요 맨 앞에 계신 선생님은 블로그로 만났는데, 수성구에 이번에 도서관에 이제 그 일을 하시게 돼갖고 오늘 오신 거예요. 얼마나 인연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저는 깜짝깜짝 놀랐다니까요. 네, 블로그로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다가 막 대고 오니까 얼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막 그 시작하셨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분도 짬밥 되시고 도서관에서 이제 조금 뭐 팬들 좀 이렇게 좀 휘둘 정도 되면 또 뭐 술단쌤 한번 내려오세요 이렇게 안 내려오겠어요? 그것도 도서관 한번 갈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가 계속 기회를 만든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정 선생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지만 뭐 그 이것저것 기획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출판 관련된 일 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0% 장담하는데 분명히 또 선생님하고 뭐가 엮이는 일이 생깁니다. 진짜로. 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정말 이게 재미있고 그 마지막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를 섭외하는 사람과 생산하는 사람 중에 어느 편으로 설 건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하셔서 어떻게든 뭔가를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는 이제 많이 떠든 것 같고요.